안녕하세요, 여러분.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경기가 안 좋다? 그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.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? 이게 언뜻 들으면 와, 완벽한 해결책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? 그래서 오늘은요.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그 유명한 경제학 원론 교재를 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돈을 푸는 게 우리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짜릿한 효과를 주고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좀 서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.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. 교수님,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정부가 그냥 돈 팍팍 써서 해결하면 안 돼요? 이거 정말 그럴듯한 생각이잖아요. 그리고 실제로 단기적으로만 보면 이 말이 맞아요. 맞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그 뒤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어떤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거죠. 네, 맞아요. 단기적으로 보면 그 직관이 아주 정확합니다. 정부가 지갑을 확 열면 정말 마법처럼 경제 전체의 소득이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. 자, 그럼 그 마법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우리 경제학의 언어죠.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게요. 자,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? 원래 우리 경제는요, 여기 이제로 지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. 그래서 Y스타만큼 생산하고 딱 그만큼 소득을 올리고 있었죠. 자,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막 도로도 새로 깔고 국민들한테 지원금도 나눠주면서 돈을 팍팍 쓰기 시작합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나라 전체에서 뭔가 사려는 힘, 이걸 우리가 총수요라고 부르는데 이 총수요가 확 커지겠죠. 바로 그게 이 AD 제로 곡선이 AD 프라임으로 오른쪽으로 쓱 이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. 그럼 결과적으로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은 F0가 되고 보세요. 국민소득은 Y스타에서 Y'까지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단기적으로 소득이 Y스타에서 Y'으로 껑충 뛰어오르는 거예요. 와, 그럼 기업들은 신나서 더 많이 생산할 거고 일자리도 늘어나겠죠. 자, 여기까지 보면 완전 해피엔딩이잖아요. 그쵸? 하지만 경제학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.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. 이 달콤한 효과의 대가는 과연 뭘까요? 오, 예리한데요? 맞습니다. 바로 그 점을 놓치면 안 돼요. 이렇게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밝은 면이 있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오는데 그게 바로 이자율 상승이라는 거죠. 이게 바로 이 단기 부양책의 숨겨진 비용, 즉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우리는 이 재정 정책의 숨겨진 부작용, 경제학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구축 효과라는 것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. 이름이 좀 어렵죠? 구축 효과.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우리가 지금까지 본 상품 시장 말고요, 돈이 거래되는 시장, 즉 화폐 시장도 함께 봐야 합니다. 자, 이 두 시장을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. 먼저 오른쪽 상품 시장에서 국민소득 Y가 늘었잖아요. 그럼 여러분, 사람들 지갑이 두둑해지니까 당연히 돈 쓸 일도 많아지겠죠. 뭐 사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. 한마디로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. 자, 이제 왼쪽 화폐 시장 그래프를 보세요. 돈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화폐 수요 곡선 MD가 오른쪽으로 쓱 이동하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,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의 양, 즉 화폐 공급 MS0는 그대로란 말이죠. 자, 생각해 보세요. 시장에 풀린 돈은 똑같은데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막 늘어났어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돈의 가격, 즉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인 이자율이 R스타에서 R'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바로 이 현상, 이걸 우리가 구축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. 영어로는 crowding out effect라고 해요. 말 그대로 밀어낸다는 거죠. 자, 다시 정리해 볼게요. 정부가 돈을 쓰려고 시장에서 돈을 빌리니까 이자율이 올랐죠? 그러면 이제 민간 기업들 입장에선 어떨까요? 와, 이자 비싸서 돈 못 빌리겠다. 공장 짓는 거 다음에 하자. 이렇게 투자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. 결국 정부의 지출이 민간의 투자를 밀어내는 효과. 이게 바로 구축 효과입니다. 이 그림이 아주 재밌죠? 상상을 딱 보여주네요.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. 대출 시장을 엄청 인기 있는 맛집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우리 같은 민간 기업들이 이제 막 줄 서서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라는 어마어마한 단체 손님이 VIP처럼 들어와서 자리를 싹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.
그럼 원래 줄 서 있던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? 아, 그냥 다음에 와야겠다 하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? 바로 이겁니다. 정부가 자금 시장에 들어오면서 민간 기업들의 투자 기회를 이렇게 밀어내버리는 현상. 이게 바로 구축 효과예요. 이제 좀 감이 오시죠? 좋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단기적인 효과랑 그 부작용인 구축 효과까지 살펴봤어요.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? 시간이 더 흐르면,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이 반짝했던 소득 증가? 이게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? 그 답을 한번 찾아보러 가시죠. 자, 이제 시간이라는 마법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. 아까 단기적으로 물가가 P프라임까지 올랐잖아요. 그럼 직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? 아니죠. 사장님,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못 살겠어요. 월급 좀 올려주세요.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.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올려주겠죠? 자, 임금 인상은 기업에게 뭘 의미할까요? 바로 생산 비용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. 물건 만드는데 돈이 더 드니까 이제 예전 같은 가격에는 물건을 많이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. 그 결과가 바로 이 총공급 곡선 AS0가 AS1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. 자, 최종 결과를 한번 보세요. 너무 허무하죠? 국민소득은 결국 원래 수준인 Y스타로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. 그런데 뭐만 남았죠? 네, 물가만 P 더블스타로 영구적으로 더 높아진 채로 남게 된 겁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? 단기적으로 반짝했던 국민소득 증가는 결국은 뭐였던 거예요?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신기루였던 셈입니다. 장기적으로 우리 손에 남는 건 더 비싸진 물가, 그리고 민간 투자의 활력을 갉아먹는 높은 이자율, 이것뿐이라는 거죠. 좀 씁쓸하죠? 자, 오늘 꽤 긴 이야기를 함께 달려왔네요. 그럼 이제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핵심 내용을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입니다. 첫째, 정부가 돈을 풀면 단기적으로는 국민소득이 늘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그쵸? 하지만 둘째,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자율이 오르면서 민간 투자를 밀어내는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. 그리고 셋째, 시간이 지나 장기적으로 보면 소득 증대 효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영구적인 물가 상승, 즉 인플레이션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이 정말 중요해요. 재정 정책은요, 경제 체력을 근본적으로 키우는 보약 같은 장기 성장 전략이 아니에요. 그보다는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기에 잠깐 쓰는 단기적인 응급 처방에 가깝다는 사실,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우리는 재정정책이라는 아주 강력한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죠. 이 약 과연 언제 그리고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걸까요? 이건 정말 정답이 없는 경제정책의 예술이자 가장 어려운 숙제일 겁니다. 하지만 오늘 이 원리를 이해하신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, 아, 정부가 저런 정책을 쓰는구나. 단기적으로는 저런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작용도 있겠네 하고 훨씬 더 깊이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